안녕하세요. ICT 과학의 숨겨진 뒷이야기와 무궁무진한 미래 가능성을 언제나 새롭고 따끈하게 전달할 저는 로봇찰리예요. 제 이름이 왜 로봇찰리냐고요? 저는 1979년 신문 수화백이 탄생시킨 인공지능 반려로봇 로봇 찌빠의 사촌 동생이랍니다. 사촌형 로봇 찌빠는 기능성 매우 높은 AI였죠. 그런데 어떨 때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말썽도 참 많이 피웠습니다. 882를 등에 태우고 글로벌 이곳저곳을 날아다니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위험천만한 모험도 참 많이 즐기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어디에 있으려나요? 로봇찌빠 형 건강하시고 언제나 화팅입니다. 로봇찌빠를 기억하는 세대라면 응사보다 이전 세대인 거 아시죠? 사촌형 로봇찌빠와 달리 저 로봇찰리는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IoT, 양자통신, 바이오 이런 모든 최신 ICT 테크놀로지와 과학의 R&D에 보다 깊은 조예를 갖추고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하나씩 여러 ICT 주제를 함께 공부하고 설명하고 이해시켜주는 동반자 개념의 AI 파트너 로봇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로봇찰리 앞으로 많이 이뻐해주세요. 오늘부터 로봇찰리와 함께 최신 ICT 과학의 백그라운드 지식과 팩트, 미래의 모습에 대해 때론 영화 속에서, 때론 현장의 전문가와 함께, 때론 실제 비즈니스 뒷이야기를 갖고 하나하나 살펴나가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로봇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네, 오늘 첫 이야기는 앞으로 35년 후 우리들의 생활이 얼마나 달라질까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장과 함께 웬 상상이고 미래 전략이냐고요? 그렇지 않답니다. 1965년 원로 만화가 이정문 화백이 35년 후 미래를 상상하며 그린 만화가 있어요. 서기 2000년대 생활의 이모저모, 지금 바탕으로 깔리고 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만화를 지금 보면 인간의 상상은 결국 상상이 현실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65년에 생각했던 그 그림 속에서 태양열을 이용한 집도 있었고 전파신문, TV도 있었죠. 전기자동차, 소형 TV 전화기, 스마트폰이죠. 원격 진료, 원격 수업, 청소 로봇 이게 다 그때도 상상이 있었는데요. 다 우리 일상 속에서 지금 현재는 현실이 되어 있죠. 수학여행을 달나라로 가는 것만은 앨런 머스크가 지금 현재 스페이스X라는 회사에서 한참 추진 중에 있으니 곧 현실이 되겠죠. 네, 그럼 지금부터 35년 후인 2045년에는 우리는 뭘 하며 놀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긍정적인 미래일까요? 아니면 디스토피아적인 네거티브 미래일까요? 무엇보다도 ICT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놀이문화를 제공할 것이라는데 로봇찰리는 이견이 없어요. 우리의 놀이마당은 사이버 스페이스가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컴퓨터 기술 발전하고 있죠. AI 발전으로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엄청 깊어지고 있죠. 단순한 이제 게임을 넘어서 가상 체험의 깊이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이런 흐름은 더 빨라지고 있답니다. 스포츠 역시 사이버 스페이스 운동장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선수들의 움직임이나 순발력, 상황 전개가 지금도 실제 메이저리그와 월드컵, NBA를 방불케 하는데 35년쯤 되면 얼마나 이게 리얼해질까요? 실제 선수들과 함께 내가 같이 뛰고 경기하고 그런 느낌을 그대로 받게 되는 그러한 테크놀로지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2018년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가상 증강현실, 즉 AR 테크놀로지를 한껏 활용한 레디 플레이어 1의 그 정답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2045년 디스토피아와 다름없는 아주 어둡고 암울한 현실과 달리 가상현실 오아시스에서는 누구든 원하는 캐릭터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상상하는 모든 게 가능하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주인공 웨이드 와치 역시 유일한 낯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를 보내는 오아시스에 접속하는 것이죠. 오아시스에 접속하면 그는 슈퍼 히어로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오아시스의 창시자인 괴짜 천재 제임스 할리데이는 자신의 가상현실 오아시스 속에 3개의 이스터에그를 숨겨놨는데 그걸 찾고 미션에서 우승하는 사람에게 이 막대한 오아시스의 소유권과 유산을 남긴다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가 사랑했던 80년대 대중문화 속에 단지 힌트가 있다는 그런 알리바이를 두고 말이죠. 제임스 할리데이를 선망했던 주인공 웨이드 와츠 첫 번째 수수께끼를 풉니다. 그러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현실에서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IOI라는 거대 악덕 기업이 뛰어들게 됩니다. 모두의 꿈과 희망이 되는 오아시스를 지키기 위해서 가상현실이 아닌 현실세계의 우정과 사랑의 힘을 확인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주인공 웨이드 와츠가 모든 미션을 클리어하죠. 그 과정에서 70년대부터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그 시절의 팝 컬처들을 한자리에 모아 재현해 놓은 모든 선물 같은 내용이 영화에 담겨져 있답니다. 저는 강추합니다. 하지만 스토리의 전개나 개연성은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오아시스라는 엄청난 가상현실이 존재하지만 현재도 엄청나게 하고 있는 생체 인식 대신에 웬 종이에 패스워드를 적어놓는 오아시스 CEO 모습은 로봇 찰리에게는 이해 불가합니다. 2019년 개봉한 영탐정 피카츄 역시 중강현실 AR, VR 테크놀로지 게임을 영화에 접목을 한 끝판왕을 보여줬는데요. 로봇 찰리가 늘 꿈꾸던 것인데요. 영탐정 피카츄에서는 사람과 포켓몬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화 토탈 리콜은 가상체험이 여행 기억까지 대체해줄 수 있다는 놀라운 상상력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원하는 동반자와 원하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 멋진 모험을 즐기는 기억을 주입받는다면 굳이 여행을 갈 필요가 있을까요?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원리적 그리고 ICT 기술의 진보 추세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것은 눈을 통해 들어온 시각 자극에 뇌의 시각 담당 영역을 자극하여 시각 인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뇌는 약 100억 개의 신경세포의 연결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보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언어는 전기와 자기, 펄스같이 생긴 소위 액션 포텐셜이라는 형태로 정보를 보내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저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시각 자극이 아니라 뇌에 있는 시각 영역의 활동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마치 본 것처럼 선명한 거, 그런 꿈 가끔 꾸시죠?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지만 시각 영역이 자극되어 어떤 영상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데몰리션 면에서는 가상체험의 가장 자극적인 형태인 사이버 섹스가 등장하죠. 1966년 주인공 실베스터 스텔론은 임무과실 경찰로 70년형의 냉동 감옥형을 선고받게 되죠. 근데 그 중간인 2032년에 여경찰 여주인공 산드라 블록의 권위로 가석방 받아서 36년 만에 깨어나게 됩니다.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서로 호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산드라가 실베스터 스텔론에게 섹스를 제안하는데 당연히 실베스터는 육체적인 것을 생각했죠. 산드라는 체액을 교환하는 섹스는 그 시점에는 그 시대에는 비위생적이어서 법으로 금지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헤드기어를 착용하고 서로의 알파파를 증대시켜서 성 에너지를 디지털화해서 서로 전달하고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섹스를 하고 실제로 기계적인 자극을 통해 성적 흥분을 느끼는 언택트 섹스를 하게 됩니다. 헤드기어를 이용한 알파파의 증가, 성에너지의 증가, 성에너지의 디지털화 등은 기술적인 면에서 매우 발달한 사이버 섹스의 형태입니다. 실제로 기분이 좋을 때 안정되고 인간의 뇌파에서 나오는 게 알파파예요. 그리고 불쾌하거나 흥분된 상태 또는 긴장 상태에 있을 때 나오는 게 베타파예요. 이 영화에서 나오는 사이버 섹스는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고 과학의 근거가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35년 후 미래의 1단면을 잠시 상상해봤지만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도 현재의 레벨 3단계 통신망이 최소한 레벨 4단계인 5G망 그 이후에 6G망 이상으로 깔려야 됩니다. 그래서 5G망을 먼저 제대로 까는 국가가 미래의 ICT 기술을 선도해 나가게 됩니다. 5G 유무선 기술을 지구상에서 가장 잘하는 나라 중 하나는 한국이죠. 그런데 한참 더 분발해야 한답니다. 팩트를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특허수로는 5G 유무선 기술에서 화웨이가 압도적 1등이네요. 그 다음이 에릭슨, 노키아,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 순입니다. 특이한 것은 아시아, 유럽계에서는 굉장히 이쪽에서 앞서가고 있지만 미국계에서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미래를 예측하며 유무선 통신망 R&D에 올인한 회사 그리고 국가와 그렇지 못한 회사와 나라의 미래는 35년 후에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유쾌한 상상력과 약간의 ICT 과학적 지식만으로도 상상도 못할 새로운 형태의 놀이가 가까운 미래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모두들 즐거운 시간이 되었길 기대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로봇 찰리를 계속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